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IMF 당시 사람을 중시한 기업과 기술을 중시한 기업이 최근 극명히 갈리게 됐습니다. IMF 시절 다른 회사가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감행했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좋은 인재가 쏟아져 나올 테니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오너는 얼마나 무능하면 사람부터 자를 생각을 하냐며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월급을 자진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오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도 구조조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기계의 부품이 아닌 인간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은 인간미와 도덕성을 기본 가치로 여기긴 했지만 양보다는 질, 즉 기술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회사의 오너는 기술회사가 생존하려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IMF 위기에도 배터리, 반도체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업은 사람은 잘라도 R&D 투자는 줄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MF 당시에는 당연히 구조조정도 감행했습니다. IMF 당시 이 기업은 부천에 있는 주요 공장을 미국 페어차일드에 매각하는 등 자산을 팔아 1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를 프랑스 토탈사에 매각하면서 8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핵심 계열사 간 인수합병이 진행됐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선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쯤 되면 두 기업이 각각 어디인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LG와 삼성입니다. 인화를 내세우며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은 LG와 영악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삼성은 아이러니하게도 24년 뒤에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삼성이 IMF 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R&D에 투자한 결과 지금은 그 결실을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IMF 당시 배터리에 투자해 2010년 소형 배터리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전기차 배터리 및 ESS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죠. 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LG는 요즘 전기차 배터리, TV, 세탁기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모바일 사업은 박살이 났습니다. 요즘 네티즌들은 LG는 어중간한 3등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LG 구본무 회장은 1등을 강조하긴 했지만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야만 1등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안 하고 만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 로비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가장 적은 곳도 LG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LG가 독해졌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정기 인사도 아닌데 LG 디스플레이 임원을 교체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LG가 CEO라 해도 실적이 나쁘면 각오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임원이 교체되면서 임원의 30%를 명예퇴직시킬 것이라는 방침도 예고해 당시 직원뿐 아니라 임원들도 엄청나게 긴장했다는 보도가 났죠.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LG화학이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삼성TV를 경쟁사 제품이라고 돌려 말했다면 이제는 마케팅에서 삼성 QLED를 직접 저격하는 대담함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구광모 회장이 경영방침에 과감한 변화를 보였어도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월 20일자 뉴스에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삼성 불매자들은 국산 휴대폰을 살 때 대안이 없어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날 LG전자는 사내 이메일에서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사업부를 축소할지 매각할지 유지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 언론은 매각 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바일 부문에서 2015년 2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무려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누적 영업 적자는 작년 말 기준 5조 원에 이르게 됐죠. LG전자는 적자를 만회해보려고 2019년부터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은 철수했습니다. 사업부를 축소하고 인건비를 줄여가며 가까스로 적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 점유율은 계속 악화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0%대 점유율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프리미엄 폰 시장을 장악했고 중국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은 중저가 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LG의 입지가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회사에 밀려서 안 팔린 게 아니라 디자인, 성능, 가성비 면에서 다른 업체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 윙 만들 때부터 알아봤다. 남들 점내만에 하는데 20년 전 애니콜도 아니고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이냐. 가전은 최고인데 안타깝다. 등 쓴 소리를 했습니다. LG 같은 기업이 있어야 삼성이 계속 견제받을 수 있다. 절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LG의 모바일 사업 철수설을 두고 LG가 중국한테 파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겨났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상소문 에디션도 중국에 팔려나가면 어쩌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주장인 게 그동안 LG가 스마트폰에 중국산 부품을 탑재해서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월 20일 LG전자가 LG 롤러블 폰에 BOE의 OLED 패널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롤러블 폰은 상소문 에디션으로 유명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지난 세스에서 선보여 관심을 한몸에 받은 제품이죠. LG가 중국산 부품을 채택한 것은 가격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최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 BOE와 일본 JOLED의 부품을 스마트폰과 모니터용 패널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 좋은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있는데도 중국과 일본산을 선택한 거죠.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가격은 $100 정도인 반면 BOE 제품은 비싸봐야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LG의 결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산을 쓰다니 웃긴 상황이다. 원가 절감 목적으로 외부 업체에 저렴한 패널을 쓰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중국, 일본이 제공하는 패널을 사용한다면 지금 LG의 명성에 금이 갈 게 뻔하다. 비싸도 너네 거 써야지 등 우려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죠. LG전자가 BOE 패널을 장착한다는 건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요즘 전자제품 중 수요가 가장 높은 제품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전자제품 사업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LG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중국산 제품을 탑재하고 이마저도 통째로 사업을 접는다면 나머지 TV나 세탁기 등 사업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LG가 정신 차렸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사업을 접는 대신 전장, AI 로봇 사업을 키울 거라는 뉴스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이번에 LG전자가 수년 동안 적자를 낸 모바일 사업을 접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돈 안 되는 건 빨리 버리고 대신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LG전자가 최근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게 단적인 예입니다. 더군다나 LG는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만들면서 모터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수도 없이 축적했습니다. LG가 얼마나 자신만만하냐면 최근 LG전자 가전제품을 사면 모터를 10년간 무상 보증해주겠다고 대문짝만하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죠. 그만큼 LG는 모터에 대해서라면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LG전자는 이렇게 축적한 기술력으로 성능 좋은 전기차 모터를 여러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전기차 모터 사업 분야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여러 계열사도 모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가 전기 완성차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이미 생활가전에서 AI를 접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에 AI를 탑재했고 OLED TV AI 띵큐에서도 2세대 인공지능 알파를 탑재했죠. 또 이번 세스에서는 가상인간 김래아 씨를 선보였습니다. 구강모 LG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계는 LG전자가 조만간 전장과 AI 분야에서 인수합병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추가로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핸드폰만큼 유연성을 지닌 플랫폼은 없는데 LG가 이 좋은 플랫폼을 버리고 어떻게 AI를 키우겠냐는 거죠. AI 시대에 자동차, 로봇, 가전 등을 연결하는 기본 플랫폼은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이 유일합니다. 스마트폰이야말로 손안에 들어오는 가장 편리한 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LG의 스마트폰 사업 매각서를 두고 중국에 판다, 베트남 빈그룹에 쪼개 판다 등 여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은 LG전자 북미 스마트폰 사업을 인수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역시 모바일 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하기엔 몸통이 너무 커서 쪼개서 파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빈그룹의 사업을 매각한다면 빈그룹은
LG전자 미국 법인의 스마트폰 영업망, AS 센터, R&D 센터, 중남미 생산 공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LG가 외국 기업에게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하게 된다면 국내의 토종 휴대폰 업체는 삼성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삼성 역시 스마트폰 가격을 눈치 안 보고 팍팍 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LG가 앞으로 모바일 없이 어떻게 완성 가전을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수교일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한국이 대마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독도는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대마도가 명백하게 대한민국 땅이라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박용선 도의원은 경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은 독도와 대마도 땅을 우리 땅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대마도 실질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려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북도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에 계속되는 독도 침탈 책동에 대해 수세적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어서 경북도가 일본의 왜곡에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외무상에 나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8년째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죠. 외무상이 발언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항의하는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 의회의 주장에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이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대마도 수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독도와 대마도의 실질 회복을 위해 경북도는 타시도와 공조의 영토 수호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좋은 방안입니다. 경북만으로 영향력이 부족할 경우 정치를 더 키워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 왜곡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 전범 기업을 전수조사해 공표하고 불매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을수록 옳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전범 기업들의 악행에 대해서 옳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일본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더욱 강경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전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하죠. 일본이 지금껏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대마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며 대마도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빤한 책략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이날 박 의원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된 역사문헌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로 든 것은 삼국지의 위지웨인전입니다. 이후 1832년 국제법상 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 1865년 미국 페리 제도의 일본지도, 1924년 조선 총독부 문서인 삼국통남도설 등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속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후 박 의원은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의 망국적 주장을 반박하는 체계적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적인 내부적 준비와 독도, 대마도에 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자. 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 발언들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져 국가적 반향을
일으켜야 하죠. 한편 대마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마도는 사실상 한국인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일본 본토보다 한국에서 더 가깝고 일본 현지인들은 대마도 여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이 대마도 영상을 올렸다가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에 대마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이뿅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유이뿅입니다. 오늘 제가 대마도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유이뿅은 이날 올렸던 영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홍보하기 위해 대마도를 간 것이 아닌 순수하게 대마도가 어떤 상황인지 촬영하러 간 것이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대마도를 홍보하고 현재 안 좋은 상황을 좋게 포장한 느낌이 들게 편집해버렸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들이 가지 않아서 황폐화된 대마도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감한 소재인 만큼 더 신경을 썼어야 되었는데 그만큼의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 저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큰 응어리를 만들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일 간에 민감할 만한 소재는 더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불쾌하셨던 분들, 그리고 영상 내린 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자 유이병은 부연 설명을 통해서 당부했습니다. 오해하신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쓰겠습니다. 제가 대마도 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닌 사실이 아닌 바가 영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족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인 유이병은 2014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약 50만 명을 보유 중입니다. 인지도가 상당한 인플루언서이죠. 한편 대마도와 관련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죠. 최근 오태기 일본 외무상의 독도 일본 영토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력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국, 일본, 호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해 나아가기로 일치했다. 일본, 미국, 호주의 한층 강화된 협력,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연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연대해 나아가기로 일치했다. 스가 총리는 한국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교토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관해서도 협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와봤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